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12월 국회에 한 건의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우리 군이 일본 자위대의 독도 침공에 대비해 독도를 방어할 우리 군의 대응 전략을 명시한 내부 문건인데 지난 10일 관련 보고서가 확인됐습니다. 우리 군이 일본의 독도 침공 상황을 구체적으로 가정해 이를 자료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자위대는 1단계로 독도 상륙 여건을 만들기 위해 사이버전을 통해 독도 봉쇄를 주장하고 주력 부대 상륙 전에 먼저 파견하는 성견부대를 독도의 동도에 침투시킵니다. 이후 2단계로 이지스함 한 척과 잠수함 2척에서 4척, F-15 등 F계열 전투기들과 조기경보 통제기, 전자정보 수집기 등을 동원해 제공, 제해권을 확보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오스미급 수송함과 수송헬기인 치누크 헬기, 공기부양정을 투입해 동도에 2개 소대를 침투시킨다는 것입니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독도는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보고서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며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를 하고 주 일본 한국 무관에게 관련 사실에 대해 강한 유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우리 군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F-15K 등 F계열 전투기와 이지스함 등 각종 무기들이 나열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현무 탄도미사일이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여성분 1위는 중국인민해방군 국방대학 교수입니다. 특히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탁월하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한일 간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한국이 독도에서 영토 주권 행사를 하고 있으며 한국 영토가 분명한데 일본이 자꾸 도발을 해봐야 얻을 것이 없으며 오히려 일본은 군사적으로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분입니다. 특히 이번 문건과 관련하여 중국의 황구시보 인터넷판은 그녀의 기고문을 바탕으로 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냈습니다. 일본이 공군과 해군에서 약간 우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은 일본이 갖고 있지 못한 원거리 타격미사일인 현무를 보유하고 있다. 그중 현무3의 최대 사거리는 1500km에 이른다. 일본의 전투기들은 지상에서 전부 폭파될 것이다. 현무는 1987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사거리 180km의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하지만 2001년과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서 사거리 300km 미사일인 현무2A와 500km인 현무2B 그리고 사정거리 800km인 현무2C를 연속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현무2 시리즈가 탄도 미사일이라면 현무3 계열은 순항 미사일이 됩니다. 현무2 계열처럼 현무3도 숫자 뒤에 A, B, C가 붙으며 사정거리 500km를 시작으로 알파벳이 다음 순서로 갈 때마다 사거리는 500km씩 증가합니다. 따라서 현무3C는 사거리가 1500km에 이릅니다. 1500km 이상의 순항 미사일을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한국 4개국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자신들도 사거리 2000km의 순항 미사일이 있다고 하지만 중국이 발표한 무기의 재원은 믿을 수가 없기에 보유국에서 일단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특히 현무 미사일 중 가장 강력한 미사일은 작년에 시험 발사에 성공한 현무4입니다. 현무4는 우리 채널에서 많이 다뤄 구체적인 재원은 소개하지 않겠지만 사거리가 800km에 탄도 중량만 2톤에 이르는 전술핵급 미사일입니다. 저 무게로 800km를 날아가서 탄두 무게와 미사일 본체 무게를 합한 약 3톤의 미사일이 200km 이상의 고도에서 마하 10의 속도로 수직으로 낙하하여 목표물에 꽂히게 되니 그냥 소형 핵폭탄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 탄두 중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면 최대 1500km 이상까지 사거리가 나오는데 서울에서 동경까지 대략 1100km, 북경까지 952km, 상해까지 866km이니 전염병 국가와 방사능 오염 국가의 중심 도시들은 전부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황국지는 중국의 군사평론가입니다. 동영상에서 한국의 현무 미사일 시리즈를 설명하고 있는데 요점은 이 미사일들의 사거리가 아시아 절반을 덮는다는 것, 그리고 주변국의 수도는 모두 현무4의 사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 국방대학 교수 1위는 기고문에서 이 현무4가 일본에게는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될 것이며 나라 자체의 존립의 문제에 직면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무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 2차 대전 이후 공격용 무기의 보유가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공격용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미사일로 공격하면 그냥 얻어 터지면 된다는 것인데 아베가 그렇게 평화 헌법을 개정하려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과 일본의 전쟁을 논하면 일본 해상자위대의 우세를 점칩니다. 신의 방패라 불리는 이지스함의 보유량이나 구축함의 보유가 한국보다 많아 한국이 자랑하는 육군은 일본 본토에 밟아보지도 못하고 바다에 수장된다. 한국이 미사일을 쏴도 일본의 이지스함과 미사일 방어체계에 전부 요격된다 등등
한국은 육군 빼고 해군이나 공군력은 일본에 턱없이 부족하여 적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자랑하는 육군은 힘 한번 써보니 못한다며 제발 쓸데없는 희망을 품지 말고 현실을 자각하라 말합니다. 7, 80년대 일본은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보다 앞서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포지션은 과거와 다릅니다. 영원히 우리보다 앞서 나갈 것 같던 일본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이 터졌을 때 일본을 섬기는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은 한국이 바로 망하는 양 1년만 지나면 국가 경제는 마비가 올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한일 무역 분쟁 이후 일본의 핵심 품목 수출 금지 조치로 우리 경제가 망했습니까? 잠수함이 수면 위로 떠오르던 중 지나가던 상선과 충돌하고 통신 장비가 고장나서 핸드폰으로 사고 소식을 상부에 전달하는 것이 일본이 자랑하는 해상자위대의 잠수함 아닙니까? 2016년 1월 25일 미사일 사령부에 의해 처음 SBS에 공개된 현무 미사일 수는 당시 1700발이었으며 작년까지 2000발을 목표로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 우리는 현무 미사일만 2000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자랑하는 포방부의 포탄은 780만 발이 있습니다. 전쟁이 개시되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발사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수백 발의 현무 미사일이 동해바다에 떠있는 일본의 이지스함과 구축함 그리고 일본 본토의 공군 핵심 시설과 주요 군사기지에 날아가 오차범위 1m 안에서 폭발할 것입니다. 이렇게 날아가는 2000발 정도의 미사일 중에서 일본의 이지스함과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잡을 수 있는 미사일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방공 시스템이 좋다 해도 이를 다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3시간이 되지 않아 바다에 있는 일본의 해상자위대의 전력 80% 이상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서울시 중심부에 무장공비 4명만 떨어뜨려도 도시 전체가 마비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만약 동경 한가운데에 무장공비가 아니라 현무포 미사일이 4발만 떨어져도 도시 전체는 아수라장이 되고 국민들은 패닉 상태가 오게 됩니다. 또한 일본 곳곳에는 후방으로 침투한 한국의 특수부대가 국지전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일의 위협을 피해 살아남은 일부 일본의 전투기와 해상의 병력들은 우리의 공군과 해군이 알아서 요리할 것입니다. 자국의 본토가 날아간 상황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전투력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군 생활을 해본 예비역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보병이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포방부와 공군 전투기가 신나게 화력을 집중하고 난 후에 보병이 서서히 전장을 돌아다니며 사상자를 확인하고 전리품을 회수하는 것이 현대전입니다. 언덕 위와 뒤에 시즈탱크에 무참히 얻어맞은 일본의 본진에는 이미 주요 건물들이 다 날아가고 해처리도 몇 개 없을 뿐 아니라 이제는 저글링만 뽑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악한을 보내는 형국이 됩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이지스함과 수많은 구축함들은 현무에 의해 바다에 침몰되고 육군의 상륙을 막을 전력의 70% 이상은 이미 무용지물이 된 상태가 됩니다. 이제 휴전 이후 60년 동안 주적 북한을 두고 전쟁 준비만 해온 세계 4위 대한민국 육군과 해병대의 상륙 작전이 시작됩니다. 일본 자위대는 모병제입니다. 말 그대로 직업군인입니다. 최근 지원자가 급감하여 대원들의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자위대의 평균 연령은 36세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전투를 지휘할 육상자위대의 위관급 장교들의 연령대는 40대 중반입니다. 그야말로 노병부대인데 이렇게 지원자 수가 급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베 총리의 전쟁이 가능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말로 인해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월급만 받아먹으러 왔는데 전쟁을 준비한다는 말에 공포심을 느끼고 지원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각종 지진이나 재해 지역에 자위대가 파견되면서 자위대는 위험하고 고된 일을 하는 곳이다는 인식이 심어진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육상자위대는 약 14만 명 정도 됩니다. 실제로 필요한 최소 인원의 2만 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사무직이나 간호 업무에 한정되어 있는 여군의 업무 능력을 탱크를 몰고 전투기를 조종하는 전투 인력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 그런 능력을 훈련시켜 전장에 투입할까요? 그러니 미군이 일본 자위대의 수준 조화로 인해 미일 연합훈련을 꺼린다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일본인의 80%가 자위대에 기대하는 것은 제지역 파견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병력의 수도 압도적이지만 정신력 자체에서 일본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일반인과 잘 훈련된 군인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인데 일본 육상자위대는 일방적으로 압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월남전에 참여한 한국 군인들을 생각해 본다면 안 그래도 강한 전투력인데 여기에 대상이 일본이라면 한국에 있는 수백만 예비역들도 총을 달라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이 일본에 가는 순간 일본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며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한반도에서 저질렀던 끔찍한 만행들로 인해 그 후손들은 서만한 오리다가 나라 전체를 조공해야 하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일본을 찬양하고 일본을 따르는 무리들은 한국과 일본의 가상전쟁 스토리가 나올 때마다 한국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꺼려합니다. 그리고 언급해도 모두 일본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요격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한국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단 한 발도 일본 영토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의 조국 일본이 다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알아야 할 것은 차라리 자국의 본토에 한국군이 상륙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도망칠 국리라도 하지만 만약 한국의 본토에 왔다가는 여기에 무덤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거리에 돌아다니는 360만 예비역 아저씨들이 보기에는 아저씨지만 일단 전쟁이 터지면 그들은 탱크와 자주포를 몰게 되고 자동화기를 마음대로 다루며 한국 땅을 밟은 일본 자위대를 마음껏 유린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과거 임진왜란이나 일제시대를 생각하고 왔다가는 자신들의 본토가 현무 미사일 소나기에 지구상에서 소리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